면역에 대해서 박민수 교수님의 저작을 보도록 해봅니다. 우울한 사람일수록 장 건강부터 챙겨야 할 것이다. 있는데요. 거꾸로 되어 있네. 자,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 내 몸속에 비만 세균이 있다. 사람 몸속에서 세포 수보다도 많은 100에서 1000조 장내 미생물이 함께 있다. 지구촌 인구보다도 약 1000배가 넘는 수이다. 사람의 몸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사람과 미생물은 공생관계다. 공생이 잘 되는 미생물은 대부분 사람에게 유익하다. 만약에 해로운 균이 생기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방어하려 한다. 예를 들어서 비브리오겐이나 공이로 비대장균 살모넬라 같은 것들이 식중독균이 들어오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구토나 설사를 한다. 공생에 관한 세균들도 유해균과 유익균으로 나눈다. 2006년 네이처의 초고도 비만 환자의 장내 세균이 체중 감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유해균은 후벽균, 또 유익균은 의강균이다. 이런 차이. 21일 식습관의 법칙은 농림축산부에서 비만 세균을 줄이는 21일 식습관의 법칙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서 실험에서 성인은 매일 케일 240g, 브로콜리, 사과, 레몬으로 만든 천연주스를 400ml씩 먹었다. 아이는 55g 방울토마토, 사과 만든 80ml를 20일 동안 마셨다. 그렇게 함으로써도 장내 미생물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녹즙과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돕는다. 발효식품은 그 자체가 좋은 균을 통해서 만들어진 식품이 낫또 청국장, 된장, 천연효소를 활용한 발효식품 등에 이에 속한다. 청국장이나 된장은 높은 온도 때문에 균이 죽지만 그 균들의 사체 역시 유익균을 먹여야 된다. 부기와 변비가 심하거나 장어 독소를 빨리 제거하고 싶다면 그것은 연구소의 녹즙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다. 사과, 당근, 상추, 케일, 샐러리 등을 갈아서 만든 과채즙은 풍부한 칼륨을 제공함으로써 체내 나트륨 수치를 낮춰준다. 녹즙으로 음성 미네랄 균형을 잡으면 장과 건강이 빠르게 회복된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는 분명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영양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하는 것은 금물이다.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질병의 근원적인 원인은 역시 과일과 야채를 통해서 고칠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도움을 받을 것이냐. 나쁜 세균은 사람을 살찌게 한다. 과일 구분표.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 원인을 무리한 목표로 꼽는다. 과일 식습관도 마찬가지다. 오전 공복 과일 섭취는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일단 1주 차이는 음식 제한 없이 과일을 하나씩만 챙겨 먹어보자. 이렇게 해서 특히 과일을 먹고 식사를 하면은 과당 섬유 때문에 자연히 밤양이 줄고 입맛이 바뀐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도 과일은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 과당은 소화가 빠르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비만과 만성피로 특히 간 해독력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부터라도 식전 과일의 힘을 경험해 보도록 하자. 식후 과일은 소화를 방해하고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식전. 제철 과일은 저렴한 보약이다. 제철 과일을 통해서 철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무병장수 식품은 소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
틸레센스 유명한 철학자들은 과일을 주식으로 삼았다. 이들은 모두 80세 넘게 장수했는데 그 시대에 쉽지 않은 일이었다. 과일의 뛰어난 성분은 노화 속도를 느리게 한다. 노화 방지를 위해서는 수분과 항산화 영양 성분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몸의 70%를 이루고 있는 수분은 혈액과 각종 체액을 구성하고 전해질 대사를 통해서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맞게 조절한다. 과일은 85% 이상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안에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특히 과일 속에 들어있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서 해독이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과일은 신맛이 있으나 산성 음식이 아닌 알칼리성 음식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자. 또 과일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은 햄 같은 가공식품 등 발암물질 나이트소아민을 줄여준다. 계절별 제철 과일은 뭐가 있나요? 1월달에는 레몬이 있고 2월달에는 망고, 파인애플, 3월달에는 딸기, 4월에는 딸기, 토마토, 5월에 앵두, 6월에 토마토, 7월에 수박, 8월에 멜론, 포도, 9월에 배, 사과, 석류, 무화과, 10월에 감, 11월에 배, 복숭아, 포도, 12월 귤, 바나나 이렇게 단 바나나는 오전보다 점심과 저녁의 열량을 제공하는 식사용으로 더 적합하다. 열량으로. 수만 년의 데이터가 축적된 과학적인 음식들. 특정 비타민의 성분을 보면 그럴싸한 주장이다. 뭐 등등등등. 과학이 남긴 뛰어난 업적이 많지만 맹신할 필요는 없다. 과학의 출발은 누군가의 가설이다. 타일러마이드의 사건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잘못해서 세상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없다. 나쁜 콜레스테롤. 우리가 모르는 지방의 비밀은 사람들은 건강검진 결과 수치에 매우 민감하다. 중성지방과 HDL, LDL 등등에서 보통 총 콜레스테롤 200 이하, LDL 콜레스테롤 130 이하, HDL 콜레스테롤 60 이상, 정성지방 150 이하를 정상 범위로 본다. 그리고 이해 이상 측정에서 이상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이상 지질 혈증으로 판정한다. 정상적인 지질의 영향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성지방과 HDL, LDL은 도대체 무엇일까? 지방은 크게 지방산과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인지질로 나뉜다. 지방산은 지방의 주 성분이자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다. 지방산의 종류는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으로 잘 알고 있듯이 버터와 마가린은 포화지방산이고 들깨와 아마씨유는 불포화지방산이다. 중성지방은 음식물에서 섭취한 당질과 지방산으로 구성된다. 중성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으로서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것이다. 이시영 박사 참고. 건강한 쌀밥의 중요성을 말한다. 니시학 김지모 원장 모두 건강한 쌀밥의 중요성. 쌀다이어트의 핵심은 세 끼 식사로 쌀밥과 과일, 야채를 조화를 있게 먹는 것이다. 밥을 꼭 씹어서 완전 소화시키면은 쌀 안에 있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등 좋은 성분이 몸에 흡수된다. 사람들이 진짜 경계해야 할 것은 쌀밥이 아니라 정제된 탄수화물이다. 밀가루 성분이나 또 빵이나 또 면, 과자가 비만을 유도한다. 당분은 반드시 통곡물이나 과일 같은 자연 음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요. 과일과 현미 생체식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라. 여유는 우리 몸의 항상성이 깨어졌을 때 찾아온다. 항상성이란 체중 또 발달 혈당에 대해서 전해질 일정한 유지함으로써 생명을 지켜야 하는 몸의 본능이다. 그래서 이 본능에서 너무 언밸런스가 되면은 깨어진다는 거죠. 쌀다이어트가 70년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미국 사람들도 쌀밥을 먹는다. 다이어트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몇 단계를 거친다. 처음에는 무조건 굶다가 배가 고프면 야채를 먹다가 성인 처음에는 고단백 음주를 먹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찐다며
기름진 음식으로 폭식을 한다. 그런데 폭식을 하는 순간에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음식이 있다. 바로 쌀이다. 과학에는 없어서 묵묵한 쌀이 지금은 비만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서 미움을 받고 있다. 쌀은 정말 먹으면 되는 나쁜 식품일까? 미국 듀크 대학에 속하는 70년째 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546명의 남자에게 4주 동안에서 하루 3끼 모두 쌀밥을 먹인 뒤에 남성 평균 13.6, 여성은 이렇게 확인했다. 쌀밥을 먹은 사람들은 혈당과 중성지방, 유산의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신장병, 당뇨병, 고혈압 등도 치료되는 것을 목격했다. 요요 현상도 없었다. 1년 뒤에는 전체 참가자 68%가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과일과 야채와 한식은 동서양은 무난하고 사람에게 제일 적합한 식사법이다. 제식에서 좋은 맥도그는 가장 좋은 식사로서 한국인, 일본인들이 먹는 쌀밥 위주의 식단을 꼽았다. 고기를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입맛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내 몸의 장기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중을 감량한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쌀밥과 채식 그리고 과일 위주로 꾸준히 식사하면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다. 건강한 장기가 건강한 몸과 정신을 선물한다. 간 건강은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33세의 전현지 씨는 야근을 밥 먹듯이 한다. 이렇게 인스턴트를 먹었다는 거죠. 간 집중 강화로 암을 치료한 거슨 치료법은 독일은 의사 막스 거슨은 1881년 출생 거슨은 스스로 방정식을 만들어 수학 문제를 풀 정도로 머리가 비상했다. 평소에 심한 변두 등이 있었는데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뒤 수많은 책과 논문을 읽으면서 변두등 환자에게 적합한 식사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가 전한 식사법은 과일과 야채 위주의 식단이었다. 우유를 끊고 사과만 먹었더니 변두등이 생기지 않았다. 그는 이 식사법이 얼마만큼 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부 결핵 환자에게 처음 적용해보던 결과는 놀라웠다. 실험한 450명 환자 중에서 446명이 치료되었다. 결핵성 폐병, 신장질환, 뼈질환자도 효과를 보았는데 그 중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슈바이처 박사의 부인도 있었다. 이처럼 거슨 박사는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활성시키는 방법이며 암은 유전질환이 아니라 대사질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치료법이다. 대사. 미국의 물리학자 라이스 폴링 박사는 이 일이 암 치료의 발전을 방해한 가장 불행한 사건이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6년 ABC 방송을 통해서 그것은 암 치료법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것을 참 진실된 이런 라이언스 폴링 박사 같은 분도 이런 것들이 불행한 일이라고. 그것은 식사법의 핵심은 해독과 영양이다. 말기암 환자는 몸에 독소가 많아서 빠르게 해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먼저 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커피 간장을 하고 이때 커피의 팔미틱산은 쓸개즙을 창조로 원에는 당근을 열어서 간 해독을 돕는다. 이것만으로도 간과 장의 신진대사는 빠르게 회복이 된다. 그것은 의와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절대 금지한다. 대신에 사과, 당근, 샐러리, 시금치, 상추를 간 녹즙을 하루에 13잔 정도 마시게 한다. 그러면 내부 환경과 신진대사 효율이 빠르게 최대치로 올라간다. 녹즙은 체내 나트륨과 칼륨의 이온의 균형을 맞추는 데 효과가 있다. 환자들의 몸속에는 나트륨이 많아서 세포 내 수분 함량도 높다. 환자들 몸이 붓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수분 함량이 높은 세포는 그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에너지를 만들지를 못한다는 거죠. 간 회복을 돕는 다양한 자연 음식에 대해서 과일과 야채에 사용하는 식물 영양소는 항산화 기능이 있어서 간을 건강하게 만든다. 포도의 라스베라톨, 사과의 켈세틴, 토마토의 라이코펜, 안토시아닌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성분 덕분에 만성 폐도에 시달리는 직장인들도 오전에 과일 3개 먹으면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에 더 간의 해독을 돕는 데 탁월하다고 알려진 식품을 하나 밀크시슬이 있다. 밀크시슬에 있는 주성분은 실리마린이다. 실리마린은 간 해독의 2단계 과정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을 증가시킨다. 글루타치온은 세포에 존재하는 항산화 물질로 많으면일수록 건강에 좋다. 과일 섭취가 많은 어려운 사람에게
밀크시슬 가은 영양제를 추천한다. 저는 공복 과일 습관 가은 영양제를 매일 과일 6개, 녹즙 3개, 밀크스 강황으로 가은을 만들 수가 있다. 이 실험은 착즙 주스 제조회사와 함께 진행되었다. 착즙 주스는 과일 야채의 즙만 빼내고 섬유질을 버린다. 우리 몸에 필요한 식이섬유가 그냥 버려지는 것이다. 만약에 착즙 주스가는 과일을 통째로 먹는 실험을 했다면 어땠을까? 분명히 식이섬유가 장내의 세균의 수를 늘리고 소화력도 더 강화시켜 주었을 것이다. 과일은 즙만 짜거나 갈아 먹는 것보다도 생과일을 씹어 먹는 것이 제일 좋다. 주스를 갈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빠른 혈당 상승은 1~2개월 안에 저혈당을 유발한다. 특히 단맛 과일끼리의 조합은 당을 빨리 상승시키므로 조심해야 한다. 나의 딸기와 바나나를 매일 아침 갈아 먹다가 저혈당증을 경험한 바가 있다. 저혈당증? 갈아 먹는 건 생과일을 씹어 먹는 것이 제일 좋다. 빠른 혈당을 올리는 것은 또 저혈당증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수용성 식이섬유로 피를 맑게 한다. 55세 거의 먹지 않는다. 백미 도정기선은 일본에도 에도 시대에서 거슬러 올라간데 도정도 있다는 쌀분류가 있고 백미를 먹은 부유층 사람들이 없던 병이 시작했는데 몸이 나른하고 다리가 붓는 각기병에 각기병 비타민 B1이 결핍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현미의 에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약 7%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통곡식과 통과일을 먹어라. 통곡식은 건강에 좋다. 그런데 장내에 또 렉틴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을 또 건드리 박사님의 책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바나나 똥이 최종 목표이다. 독소 음식을 먹었을 때 똑똑하게 되지 않은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독소와 함께 항생제를 먹은 사람들 맛도 좋고 이렇게 뭐 치킨 등등을 먹었을 때 그런데 기름으로 튀기는 지금 가산화지질 덩어리가 가져가는 일종의 독소식품이다. 가산화지질은 불포화 지방산이 산소를 흡수하여 산화된 물질로 동맥경화증과 노화의 원인이 된다. 물론 깨끗한 기름으로 튀기면 산화되는 정도를 덜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먹는 치킨은 노릇노릇하기보다는 갈색을 띠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기름을 오래 사용했다는 증거다. 치킨에는 가산화지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란기 농장기의 99%는 철장 케이지에서 닭을 기르는 공정식 축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케이지의 크기는 가로 20, 또 세로 25, 이렇게 작은 데서 비좁은 곳에서 다른 닭의 배변을 맞아가면서 사육되는 닭이 과연 건강할까? 모든 동물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을수록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진다. 나도 모르게 먹는 습관 고치는 병은 성공으로 만드는 낙관 혈의 비밀, 낙관적으로 살자. 식단 관리가 쉬워지는 마음 수업은 내 안에 긍정 에너지를 채우자.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리추얼. 리추얼이란 본래 종교성의 의식 절차라는 뜻으로서 정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규칙적인 의식을 말합니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윤 교수는 이러한 리추얼이 정서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서 커피공을 직접 갈아서 핸드크림을 하는데 약 5분 시간 동안에 우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강아지와 5분간 놀아주며 힐링 타임을 가질 수 있는 또 매일 하초를 또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아침 산책을 하면서 좋은 이런 힐링의 시간을 안정시켜주는 리추얼. 호르몬을 알면 습관이 바뀐다. 희로애락을 가져오는 3가지 호르몬은 마음 운전으로 3가지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다. 강렬한 기쁨을 주는 쾌락 호르몬 엔돌핀, 또 잔잔한 행복의 호르몬 또 세로토닌, 또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엔돌핀은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를 겪을 때와 같이 격정적인 상황이나 마약 도박을 할 때 나온다. 이 호르몬은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경험한 사람은 계속 그 이성의 자극을 원하게 된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의 호르몬이 나온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사실 나쁜 게 아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에 내 몸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만성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면 포도당이 지방으로 축적이 되고 만성 피로와 두통을 일으킨다. 엔도르핀과 코르티솔 이렇게 극단적인 두 호르몬 사이에서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 세로토닌이다. 세로토닌은 우리가 평상시 느끼는 기분 좋은 행복감을 제공하고 위험을 감지하면서도 마음을 안정을 주는 호르몬이다. 제3자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자. 목표를 이룬 두 가지 스타일은 올림픽 금메달 시상식 경기 보면 외국 선수들과 우리나라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 선수들은 금메달의 기쁨을 화려한 웃음으로 표현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선수들은 눈물을 흘린다. 그동안 인내했던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기 때문이다.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독하게 참고 버티는 방법과 웃으면서 즐기는 방법. 우리나라 선수들은 독하게 버티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남들보다도 힘들게 고생해야 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외국 선수들은 고생보다 더 즐거움이 먼저다. 심지어 국가대표와 다른 직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메달을 따지 않아도 웃으면서 지구촌 축제를 즐긴다. 어떤 방법이 옳고 그름을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그렇지. 식전 과일 하나만 먹어도 도움이 된다. 라고 했네요. 독서 가전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자.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은 따뜻함과 이런 것들, 건강한 음식을 먹고 당신에게 면역력을 처방합니다. 병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힘, 면역력, 질병이 이고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을 건강, 어떤 것을 먹어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요. 안정적에서 파이토케미컬이 이유가 뭡니까? 비타민 A 등등등등 항산화를 위해서 비타민 G는 인삼처럼 면역 높이는 것이 있을까요? 마늘, 양배추, 감초 등등 좋은 영양소, 물을 충분히 마시면 좋겠지요. 편식하지 말고 대충 씹지 말고 식사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등등 이렇게 비만이나 저체 정도 면역력 관계가 있나요? 그렇죠. 이런 것들 약服용 등등 중단해야 될 건가요? 뭐 등등 유산균을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허벅지는 이런 질문들이 있네요. 평소에 밤에 지가 나는 원인은 뭐 때문에 근육 경련, 우선 지가 나는 방향을 근육을 당겨보세요. 가령 발바닥에 천천히 스트레칭 해도 혈액순환이 안 되면 면역력이 나빠질 수 있나요? 이렇게 부신피질,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리 몸과 면역력은 고혈압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나요? 고혈압은 그렇지. 성장 호르몬 수치에 따라서 면역력 차이가 있나요? 성장 호르몬이 없으면 일부 학자들 성장 호르몬 이름이 잘못이며 오히려 노화 방지 호르몬 혹은 해춘 호르몬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장 호르몬 우리 몸의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늙지 않도록 하는 호르몬입니다.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성장 호르몬, 해춘 호르몬의 주요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화 방지 효과로 피부를 젊게 만들고 신체를 강인하게 해주고 세포 재생, 뇌기능 재생, 성기능 재생, 신체 재생, 또 피부 재생, 거울 밀도를 높여 골다공 예방 이렇게 성장 호르몬이 도움이 된다. 좋은 영양제. 인슐린 호르몬이 많으면 면역이 떨어지나요? 당뇨병은 인슐린 호르몬 분비가 부족하거나 또 정상적으로 가능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대사 질환입니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인슐린 서양인마다 한국인의 인슐린 기능이 선천적으로 약합니다. 인슐린 체장 그 중에서도 베타세포라는 것에서 나오는데요.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에 비해서는 그 크기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양인에 비해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식습관은 점점 서구적으로 바뀌어서 인슐린을 낭비하는 식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혈관의 인슐린 농도가 증가한 상태를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고인슐린 혈증은 체내에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인슐린이 체내에 많이 분비되어야만 겨우 에너지 변화를 할 수 있는 인슐린의 비효율성이 점점 커지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와 같은 맥락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 체내에서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받아들인 것을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떻게 면역력을 파괴하나요?
스트레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체는 눈에 띄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콜레스테롤 계속 증가하면 혈압이 상승하고 생식, 성적, 욕구도 모든 것이 기능들이 억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나요? 멜라토닌은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멜라토닌을 흔히 항산화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항산화 호르몬. 멜라토닌이 중요한 이유는 활성산소가 적은 또 몸이 면역력이 높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체내의 활성산소 수치 높으면 활성산소가 각종 장기의 세포를 공격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막아주는 것이 멜라토닌인 것이죠. 클리브랜드 클리닉 리너 연구소는 2만 명의 연구를 통해서 공통점을 밝혔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질병이 코로나19 사망률을 높이는 호흡곤란 증후군과 폐혈증이었습니다. 연구팀은 호흡기 질환 치료를 주의는 멜라토닌을 이용해서 연구를 했는데 인간의 상비세포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이후에 멜라토닌을 투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과로 멜라토닌 사용은 코로나19 양성 반응 가능성을 3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멜라토닌 부족은 곧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실제 미국에서 성인 164명을 실험한 결과 하루 7시간 잔 사람이 5시간 이하로 잔 사람보다도 감기에 걸릴 확률이 4.5배 낮았습니다. 멜라토닌은 면역작용 외에도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 작용으로 급성 폐 손상,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등의 완화제의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수면 박탈 실험을 진행할 경우에 체내 면역물질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에 옥시토신이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자녀, 그래서 애정을 느끼는 것들 이렇게 것이다. 옥시토신 대표적인 스트레스 반응은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것인데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같은 대형 호르몬, 반면에 스트레스 벗어나기 위한 평온과 연결되는 것은 역시 스트레스를 이기는 대응법입니다. 이 평온과 연결을 반응을 돕는 것이 호르몬이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은 통증을 경감하는 효과도 뛰어납니다. 산통이나 또 전물 때 통증을 옥시토신이 경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옥시토신의 뛰어난 진통 효과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통증을 경감시킨다. 우리가 느끼는 촉감은 두 개의 개별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패스트 터치. 이는 우리가 적극적인 접촉을. 여성은 전식 발병률이 더 높은 이유는 뭘까요? 전식은 폐로 연결되는 통로인 기관지인 질환으로 특징 유발이 되었을 때 염증으로 기관지가 좁아져서 호흡 곤란, 가슴 답답함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 메디컬 센터 돈 뉴컨 박사는 여성은 남성보다도 전식을 일으키는 면역세포인 선천 림프세포가 2배 많으며 면역세포의 증가와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열정 측정치 실험을 통해서 확인되어졌습니다. 돈 뉴컨 박사 연구팀은 건강한 남성과 여성 각각 4,000명 을 해봤는데 여성의 전신 발병률이 높은 것은 여성 호르몬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만성 피로 증후군이 발생하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다. 피로감은 운동, 노동 여러 더 악화될 수 있으면 다른 증상으로 림프절이 부어오르거나 목이 아프나 두통, 관절, 수면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만성적인 피로와 함께 이렇게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비타민 D가 정말 면역력을 높아지나요? 비타민 D는 칼슘뿐만 아니라 뇌신경 호르몬, 각종 신진대사에 부족하면 골다공증, 근육쇠약, 피부 탄력 저하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호르몬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 또 있고 자가 면역 질환은 여성이 많이 걸립니다. 가령 홍반성 루푸스는 남녀분이 1대10에서 1대11로 여성이 10배 높습니다. 또 쇼그렌 증후군, 자가 면역성 갑성근 질환, 또 공피증과 다른 면역 역시 환자의 80% 이상이 여성입니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같이 여성 호르몬이 자가 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리우마티스 관절염이나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의 경우에 월경조에 따라서 중증화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면역계 호르몬도 존재합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물질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이를 호르몬의 하나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면역계 호르몬은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도 그렇게 보네요. 면역 피로와 면역력은 어떤 관계인가요? 충분한 휴식이 해도 그러면 만성 피로 증후군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미래를 시각화하고 명상을 꾸준히 해서 꿈을 또 숨을 깊은 심호흡을 하고 마음의 생각이 답답할 때 긍정적으로 명상을 하고 평온한 쪽으로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이다. 성격에 따라서 면역 차이가 생길까요? 이 전문가에 따른 성격의 50% 이상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네요. 우리 몸의 메신저 이 호르몬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면역력이 나빠지면 호르몬에도 이상이 생기나요? 그렇죠. 면역이 떨어지면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고 반대로 호르몬이 이상이 생기면 또 면역이 떨어질 수가 있다.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독서 글쓰기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현재 서구 독서 치료가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비블리오는 그리스어로 책이나 문서를 테라피 치료를 뜻하는데요. 비블리오 바이블 책으로 심리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비블리오 테라피, 즉 독서 치료, 비블리오 테라피. 국내에서는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며 서구에서는 이미 100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영국 서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음악을 듣거나 산책하는데 보다도 독서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연구를 지은 데이비스 루이스 박사는 신문책 상관없이 약 6분 독서를 해도 심박수가 느려지고 근육 긴장이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루이스는 어떤 책을 읽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책에 푹 빠져들어서 철저하게 일상의 걱정과 스트레스 벗어나서 저자의 상상력과 탐감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큰 도움을 받는다. 그렇네요. 내가 그런 도움을 받고 있네요. 그렇죠. 면역이 떨어지면 우울증이 생길 수 있나요? 그렇지. 그거 하고 편안하게 해서 스트레스 해소고 어떻게 해야 되게 환경에 좋은 환경에서 수면은 야간 업무를 많이 하면 정말 암이 발생하나요? 이제 멜라토닌 형성이 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중요할까요? 에너지의 발전소이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들도 자가 면역 질환과 알레르기는 같은 병일까요? 알레르기는 왜 생기는 걸까요? 알레르기 체질이 따로 있나요? 우리 몸의 메신저 호르몬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로 이어진 책인데 면역이 바로 경쟁력이다 해서 박민수 전 서울대학교 그 대학을 졸업해서 또 고려대학교에서 보건 석사 또 서울대에서 박사를 또 취득해서 이렇게 현대의학을 전공을 했지만 그러나 또 여러 가지 또 대체의학적인 공부도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공부하는 스타일의 박사님인 걸로 보여집니다. 면역력 인생의 건강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면 코로나19도 췌장암처럼 진단이 어려운 무서운 암 또 있나요? 암에 대해서 다양한 최고의 암 치료는 무엇일까요? 다음에 한 번 더 독감과 감기는 어떤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백신이 면역 시스템의 손상을 또 부스터샷 백신을 맞은 코로나19 완벽히 예방할 수 있을까요? 등등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다른 곳에도 많이 있죠. 성공률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암의 생존율에 대해서 암 발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또 문제에 대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암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대사 증후군 대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자, 무병장수 면역의 관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이토카인 면역력이 뭐라고 부르시나요? 건강한 식사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글을 하셨는데
다음에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